너희 같은 집안이 감히 우리 집안이랑? 그 한마디에 국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았습니다. 자식이니까요. 1985년 서울 상도동.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기복할매 선지국밥은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죠. 국밥 한 그릇 300원. 뜨끈한 국물에 선지와 내장을 푸짐하게 넣은 국밥은 새벽부터 일하러 나온 공사장 인부들의 속을 데웠습니다. 장기복은 불과 52세인데 허리는 이미 꼬부라져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였지만 손맛 하나는 천재적이었습니다. 뒷골목 작은 국밥집이 30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기복의 특별한 국물 맛 덕분이었죠. 영감, 오늘도 일찍 나왔네. 국밥 한 그릇 주쇼. 단골인 포장마차 아저씨가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선지 많이 넣었습니다. 기복이 냄비를 저으며 웃어 보였어요. 좁은 주방 안에서 기복의 아내 이춘자는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48세의 그녀도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흔적이 얼굴에 깊게 패여 있었죠.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손은 갈라지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소녀처럼 반짝였어요. 우리 은주 오늘 중요한 날인데 일찍 깨워야겠네. 춘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기복과 춘자에게는 보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딸 은주였죠. 25세의 은주는 서울여대를 졸업하고 시내은행에 취직한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학비 댈 돈이 없어 기복이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을 팔고 춘자가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번 돈으로 딸을 대학에 보냈죠. 좁디 좁은 새방, 재래식 화장실, 호롱불 아래서 공부하던 은주가 이제는 양복 입은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주는 은행 대리로 일하는 남자친구 도윤의 부모님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대화만 나누면 됩니다. 은주가 머리를 빗으며 말했습니다. 기복은 오랫동안 간직했던 양복을 꺼내 입고 이발소에서 머리를 다듬었어요. 춘자는 동네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 시장에서 구입한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쁨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상견례 장소는 압구정동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기복과 춘자는 낡은 택시를 타고 도착했지만 호화로운 입구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번쩍이는 차들 사이에서 그들의 낡은 옷차림은 더욱 초라해 보였죠. 영감, 우리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 은주한테 창피하지 않을까? 춘자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걱정 마쇼. 우리는 떳떳하잖아. 기복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한정식 집 안으로 들어서자 도윤의 부모 강태준과 오미영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태준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화려한 보석으로 단장한 미영은 전업주부였죠. 은주와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기복과 춘자를 맞이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쪽이 제 부모님이십니다. 은주가 조심스레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은주 아버지 장기복입니다. 기복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태주는 기복의 손을 잠시 보더니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 네. 식사나 합시다. 음식이 나오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복은 젓가락 사용이 서툴러 음식을 흘리기도 했고 춘자는 고급 요리의 이름을 물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국밥집을 하신다고요? 미영이 가볍게 물었습니다. 네, 30년 넘게 했습니다. 기복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장사 치셨군요. 태준이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은행에서 만났다길래
좀 더 나은 집안인 줄 알았네요. 춘자의 얼굴이 굳었지만 참았어요. 은주를 위해서였죠. 국밥 냄새가 많이 배었을 텐데 향수라도 뿌리시지 않으셨나요? 미영이 코를 찡긋거리며 말했습니다. 순간 기복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딸을 위해 참으려 했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예, 고급 향은 몰라서요. 국밥 향은 정이죠. 우리 딸 그 정 먹고 자랐습니다. 식사 내내 태준과 미영은 기복과 춘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도윤은 어색한 웃음만 지었고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기복과 춘자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컸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집에 돌아온 은주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 왜 우니? 괜찮아. 춘자가 은주를 끌어안으며 달랬어요. 도윤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주의 눈물이 앞치마에 떨어졌습니다. 기복은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세상엔 여러 사람이 있단다. 너의 행복이 먼저야. 은주는 손등에 채워진 명품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상견례 때 도윤의 어머니가 선물했던 것이죠. 하지만 마음에는 부모님의 굽은 허리와 거친 손이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다음 날 은주는 은행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점심시간 도윤이 다가왔어요. 미안해. 어제 우리 부모님이 너무했어. 도윤이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내 부모님은 이해하셨어. 은주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에 대해 말해야 할 게 있어. 도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혼수부터 신혼집까지 모두 준비해 주신대. 대신? 은주가 물었어요. 내 부모님은 결혼식 때 조용히 뒤쪽에 앉아주셨으면 해. 우리 부모님 지인들이 많이 오거든. 그리고 국밥집 일은 빨리 접었으면 좋겠대. 은주는 그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도윤과의 결혼을 위해 부모님의 자존심까지 희생해야 하다니. 저녁 은주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추천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써준 해외 연수 추천서였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도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은주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뭐하니? 춘자가 방에 들어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주가 종이 조각을 숨겼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 춘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 눈치 보지 말고. 은주는 그 말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결혼 날짜는 어느새 다가왔고 도윤의 부모님은 모든 준비를 주도했습니다. 은주의 의견은 거의 묻지도 않았죠. 신혼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정해졌고 혼수품도 최고급으로 준비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복과 춘자는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은주 아버님, 결혼식장에서는 너무 튀지 마시고요. 우리 회사 사람들 체면도 있으니. 태준이 어느 날 국밥집에 찾아와 말했어요. 기복은 묵묵히 국밥 그릇을 닦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불같은 분노가 일었지만 딸을 위해 참았죠. 한편 은주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도윤의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그의 부모님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고압적이었습니다. 특히 미영은 은주에게 국밥집 부모님과 거리를 두라고 은근히 압박했죠. 결혼하면 주말에도 친정에 자주 가지 마.
우리 집에 자주 와야지. 미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항변하려 했지만 미영은 말을 자르고 계속했어요. 내 부모님 직업을 남들에게 말할 때도 조심해. 자영업자라고만 해. 국밥집이라고 하면 우리 체면이 안 서잖아. 은주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을 사랑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은주의 결혼 소식에 축하를 건넸습니다. 니네 딸 서울 며느리 된댔지 하며 부러워했지만 은주의 웃음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결혼식 2주일 전 도윤의 부모님이 국밥집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는 불안했지만 기복과 춘자는 오히려 반가워했죠. 아내, 우리 최고의 국밥을 준비하세. 기복이 춘자에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실력 보여주자고. 춘자가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기복과 춘자는 밤새워 가게를 청소하고 최고의 재료를 준비했어요. 낡은 테이블볼을 새 것으로 바꾸고 그릇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죠. 어쩌면 이번 기회에 도윤의 부모님과 진정한 가족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입니다. 약속한 날 태준과 미영은 비싼 외제차를 타고 국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미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골목길의 좁은 국밥집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여기서 우리 며느리가 자랐다고? 미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자. 도윤이 때문이야. 태준이 대답했어요. 기복과 춘자는 문 앞에서 두 사람을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은주와 도윤도 긴장된 표정으로 함께 있었죠. 어서 오세요. 드디어 우리 가게를 방문해 주시네요. 기복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작은 국밥집 안에는 이미 손님들이 있었지만 태준과 미영을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깨끗한 식탁보와 새 수저가 놓여 있었죠. 자리가 좁아서 죄송합니다. 춘자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괜찮아요. 태준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기복은 직접 국밥을 끓여 가장 좋은 그릇에 담아왔어요. 선지와 내장이 가득한 국밥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끓인 건데 한번 잡숴보시죠. 우리 은주가 이거 먹고 자랐어요. 기복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태준과 미영은 국밥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두 사람은 숟가락을 들지 않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린 소 내장 못 먹어요. 미영이 비위가 상한 듯 말했어요.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권했습니다. 도윤아, 너는 이런 음식 먹었니? 소내장이라니 생각만 해도 역겨운데. 태준이 은근히 비웃는 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은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들이 그 순간 터져나왔죠. 은주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 국밥 팔아서 날 키웠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국밥으로 대학도 가고 은행도 붙었고 그런 부모님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어요. 은주야.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족이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분들과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준이 벌떡 일어섰어요. 도윤 씨 미안해요. 우리 그만해요. 은주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날
은주는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파혼 후 은주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복과 춘자는 딸을 걱정했지만 억지로 달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딸이 상처받았구먼. 기복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영감. 은주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춘자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후 은주는 다시 은행으로 출근했습니다. 도윤은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죠. 은주는 일에 더욱 집중했고 국밥집 일도 퇴근 후 부모님을 도왔어요. 어느 날 오후 은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국제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은주가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은주 씨? 저는 글로벌 은행 아시아 지사의 김민준입니다. 유창한 영어가 섞인 한국말이 들려왔어요. 네, 맞습니다만. 은주가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번 은행 세미나에서 발표하신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저희 은행 본사 인턴십에 관심 있으신가요? 은주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글로벌 은행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많은 금융인들의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외국어 능력을 살려 발표했던 세미나에서 그녀를 알아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네, 관심 있습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통화가 끝나고 은주는 기쁨에 차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큰일이 생겼어요. 은주가 국밥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기복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글로벌 은행에서 저를 인턴으로 뽑았대요. 뉴욕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래요. 기복과 춘자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딸 대단하구나. 기복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졌어요. 이발소 아저씨가 먼저 소문을 냈죠. 야, 은주가 이제 외제은행 다닌댄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국밥집에는 축하 화환이 줄을 이었어요. 기복과 춘자는 매우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딸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다녀올게요. 은주가 두 부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세계로 나가는구나. 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출국 전날 은주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뉴욕에서 함께 일하게 될 외국인 동료 마이클을 국밥집에 초대한 것이죠. 마이클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이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제 동료 한 명이 와요. 최고의 국밥 부탁드립니다.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실력 보여주자. 기복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어요. 오후 키 큰 외국인 남성이 국밥집에 들어섰습니다. 마이클은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기복과 춘자는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전해지는 듯 했어요. 마이클,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국밥이야. 내 부모님이 30년 넘게 만들어 온 음식이지. 은주가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국밥을 한 숟가락 먹어보았어요. 그러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와, 이건 정말 맛있어요. 그는 연신 엄지를 치켜 세우며 국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복과 춘자는 비록 영어는 몰랐지만 마이클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가족의 역사와 한국인의 근성이 느껴집니다. 마이클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은주 씨의 부모님이 어떻게 이런 맛있는 음식으로 딸을 키우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국밥과 기복, 춘자의 모습을 찍어 올렸습니다. 제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진짜 맛을 소개하고 싶어요. 놀랍게도 마이클이 올린 영상은 금세 인기를 끌었어요. 해외 유명 음식 채널이 그 영상을 공유했고 조회수는 수백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딸 멋지다 라는 칭찬이 쏟아졌어요. 와, 국밥집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네. 은주가 놀라워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글로벌 국밥이라는 제목으로 기복의 국밥집을 소개했어요. 특히 가난한 국밥집 딸이 세계적인 은행에서 일하게 된 성공 스토리라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우리 국밥이 세계로 나가다니. 기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이클은 기복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미스터 장, 당신의 국밥은 예술입니다. 뉴욕에 가면 이 맛이 그리울 거예요. 은주는 마이클의 말을 번역해 주었고 기복의 주름진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국밥이란 음식을 천박하게 여기던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당당했어요. 딸아, 내가 자랑스럽다. 춘자가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요. 아빠도요. 은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국밥집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은주의 출국을 축하해 주었어요. 도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은주야, 내 선택이 옳았어. 나도 부모님께 할 말이 많았는데 용기가 없었어.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출국 당일 기복과 춘자는 딸을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춘자는 작은 보자기에 국밥 재료를 싸주었어요. 가끔 그리울 땐 이걸로 끓여 먹어. 냄새만이라도 맡으면 위로가 될 거야. 춘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은주가 그 보자기를 받아들며 눈물을 참았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은주는 부모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그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딸 세계에서도 빛날 거야. 기복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게 은주는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국밥의 딸이 이제는 글로벌 금융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1년 후 상도동 국밥집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명소가 되었죠. 기복과 춘자는 더 넓은 가게로 이전했지만 국밥 맛은 변함없이 지켜나갔어요. 영감,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네. 춘자가 주방에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국밥이 세계로 나갔구먼. 기복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은주는 매달 화상 통화로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은행에서 인턴을 마치고 정직원이 되었죠. 한국인 최초로 투자 분석팀에 합류한 쾌거였어요. 엄마, 아빠 다음 달에 잠시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갈 거예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은주가 화상 통화에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복과 춘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딸의 귀국을 기다렸어요. 어쩌면 결혼 소식일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죠. 한 달 후 은주는 약속대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사람은 바로 마이클이었어요. 두 사람은 뉴욕에서 가까워져 연인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이클을 정식으로 소개해드려요. 제 남자친구입니다. 은주가 수줍게 말했어요. 기복과 춘자는 놀랐지만 마이클의 진심 어린 태도에 금세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이클은 그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인사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은주를 사랑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글쎄, 우리 딸을 데려가려면 국밥부터 잘 먹어야 하는데, 기복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국밥 최고의 팬입니다. 마이클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국밥집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은주와 마이클의 교제를 축하해 주었어요. 심지어 도윤의 부모님인 태준과 미영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자신들의 태도를 사과했죠. 장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죠. 기복이 너그럽게 대답했어요. 기복은 국밥 국물에 파를 듬뿍 넣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국밥 먹고 세계로 간 여자야. 동네 아주머니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어이구, 기복이 그 국밥 덕에 국제적으로 출세했네.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국밥 덕 아니라 사람 덕이지. 마이클은 열심히 국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국밥에는 정말 특별한 맛이 있어요. 은주의 성공 비결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딸은 국밥 DNA를 가졌지. 기복이 자랑스럽게 말했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국밥집은 더 이상 가난과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부심과 성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복과 춘자가 평생 일궈온 작은 가게는 이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그들의 딸은 국밥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죠. 그날도 국밥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가족의 사랑, 노력의 땀,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세계를 품은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기복의 우렁찬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